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날이니까 같이 인사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정예 멤버들과 함께 오늘부터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제 이름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잠깐 뭐 제 이름부터 이야기하고 진행하도록 하죠. 예, 저는 조여은이라고 하고요. 이제 프라임법에서 저는 경영학 과목은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1차 객관식 경영학 그것도 제가 담당하고 있고, 2차 우리 인사관리랑 그 다음에 경영조직론 요거 이렇게 세 과목 전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총 14번 진행할 거고요. 14번 진행하고 14번 동안 일단 인사관리 전체 개념을 한번 돌릴 겁니다. 쫙 돌릴 거고, 아마 작년에는 제가 12번 해가지고 한 번 정도 보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보강을 5시간을 해가지고 1월 반 14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14번으로 바꿨습니다. 14번 하면 딱 맞게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오늘은 첫날이니까 뭐 OT라 그래가지고 막 뭐 1차는 어떻고요, 2차는 어떻고 이런 건 아마 다른 쌤도 말씀 많이 하실 것 같고, 아마 여러분도 기본적인 정보는 다 갖고 있으니까 뭐 크게 그건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우선 저는 항상 강의를 좀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개별적으로 막 암기하세요. 특히나 또 있는 내용을 그냥 막 읽어주고,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강의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책 읽는 강의. 그럴 바에 집에서 혼자 읽지 뭐 하려고 여기 와요. 비싼 시간 들이고 또 비싼 돈 주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여러분들 때처럼 수험생일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공부하니까 참 맞더라고요. 뭐냐 하면 늘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 교수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도 지금 대학원에서 석박사 하고 있긴 한데 교수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항상 공부라는 건 이해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암기가 되면 그게 베스트다. 베스트다. 그런데 가끔은 그게 되지 않을 때에는 암기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이해가 되는 케이스도 있더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신림동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는 이해는 필요 없고 닥치고 암기, 거의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강의예요. 제일 싫어하고 제일 싫어하는 공부법입니다. 실제로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뭔가 암기를 할 때 일단 자기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돼야 자기는 암기가 된대요.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이해를 많이 할 겁니다. 특히나 연기는, 자, 잠깐만, 우리 아까 전에 여기 새로 오신 분은 요번에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1차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셨어요? 오케이. 여기 분은요? 1차 보셨어요? 혹시 지금 이 두 분 중에 저한테 메일 주신 분 없으세요? 없어요?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특히나 연기는 조금 이해 위주에 좀 많이 초점을 둬요. 많이 초점을 두고, 제가 이제 강의 노트 곧 나와서 한 내일 모레쯤 드릴 거거든요. 드릴 건데, 그 강의 노트는 왜 드리는 거냐면, 지금 그 강의 노트 일부를 제가 지금 프린트해서 오늘 좀 드린 거거든요. 강의 노트는 왜 드리냐면, 정말 엑기스를 암기해야 되는 것들을 여기 싹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얇아요. 생각보다 되게 얇습니다. 지금 우리가 책이 막 이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교수님 책도 이만한데, 결국 이 책을 뼈대만 딱 핵심만 딱 뽑아내면 제가 그 만든 강의노트 딱 그 정도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평상시 여기 와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중요한 건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식과 주관식이 공부해야 되는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객관식은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러면 밑에 보기 선지에 보고 내가 이해했던 거랑 아닌 거는 오답, 맞는 거는 정답이겠죠. 그래서 객관식은 비교적 간단해요. 중요한 건 주관식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무에서 내가 유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관식은 기본적으로 내가 논리를 잡고 있습니다. 뼈대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뼈대를 잡고 있어야 거기에 살을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한테 일단 연기 때 원하는 건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뼈대를 만드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뼈대가 언제 완벽하게 완성되냐면 1기 때 완성이 될 겁니다. 1기 때. 1기 때는 제가 뭐 해드릴 거냐면요, 일단 이번 연기 때는 개별 개념에 조금 많이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1기 때는 이걸 유기적으로 막 짤 거예요. 그게 지금 사실 그려놓긴 했어요. 여러분들 거기 모든 챕터에 제가 그려놓긴 했는데, 그걸 연기 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연기 때는 하지 않고 이제 1기 때 제가 그걸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우선 첫날이니까 전체 좀 개관을 좀 할까 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 너무 답답한데.
이게 너무 막 뜨거워요 여기.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자, 한번 해볼게요. 연기 때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노무사라는 과목을 지금 이제 노무사라는 시험을 보실 거예요. 그쵸? 여러분 노무사라는 시험 자세히 보면요. 사실상 두 과목입니다. 뭡니까? 법 아니면 경영이에요. 그쵸? 법은 뭐 제가 법을 전공한 적이 없어서 법은 당연히 이제 사실 법은 배워야겠죠. 왜냐? 노무사라는 사람이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리적인 현상을 그렇죠. 대리인과 이렇게 같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하니까요. 그쵸? 그런데 노무사에 경영학가 왜 들어가 있어요? 야, 노무사에 경영학가 왜 들어가 있어요? 자, 법이 들어가 있는 건 확실히 알겠어요. 네, 법이 들어가 있는 건 그렇죠. 노무사의 사실은 본디 직업이 이 법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다룰 겁니다. 그렇죠? 물론 현업에 가시면 거의 영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럼 경영학가 왜 들어가 있어요? 경영학가 왜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경영학과 왜 들어가 있어요? 노무사에 왜 경영학가 왜 들어가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되게 일부분 맞는 말이기도 해요. 요즘 노무사들은요, 사실 기존의 전통적인 노무사 일보다는 거의 요즘에는 인사 쪽 컨설팅 쪽이 훨씬 돈이 됩니다. 실제 회계사도 그래요, 요즘에는. 근데 제가 이제 경영학에 왜 들어가 있는가, 뭐 그거를 잠깐 이야기를 하면 결국 노무사라는 사람도 회사에 속해서 일을 할 겁니다. 그렇죠? 회사에 속해서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회사에 저도 이제 삼성에서 좀 오래 근무를 했거든요. 삼성에서 오래 근무를 했는데 회사에 있어 보니까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들은 뭐냐면요. 자기가 하는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요 전체가 돌아가는 원리를 잘 지켜보고 뭐냐? 내가 하는 일이 있을 때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해요. 그럼 요 일을 해서 나한테 넘겨주죠. 그럼 내가 이제 그걸 해서 넘깁니다. 자,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는 일만 잘하지 않아요. 뭐냐? 앞쪽과 뒤쪽 일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게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노무사에 경영학이 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요. 결국은 노동관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들이 노무사의 주된 업무긴 합니다만 노무사도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전체의 경영의 원리를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에 이 과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첫 번째 요거부터 설명할 겁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크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 그 안쪽에 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사관리를 공부하러 오긴 왔지만 인사관리는요. 경영학의 하나의 주제입니다. 네, 경영학의 하나의 주제예요. 네, 그래서 왜 이게 경영학이라는 과목에서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실제 기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첫 번째 보여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시간은 인사노무관리 전체를 한번 더 볼 겁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경영학과니까 잘 아시겠네요. 자, 경영학과에 가면 저도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거든요. 저도 이제 경영학과 출신인데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딱 배우면요. 경영학과에 여러분 그 전필이라는 과목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경영학과에도 전필이 있습니다. 전필. 근데 저는 이게 누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이걸 이제 항상 이렇게 불러요. 이게 제 스스로 그냥 부르는 건데 여기 제가 뭐라고 하냐면 경영학의 뭐냐? 저는 이걸 8대 주제라 그래요. 8대 주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보면 경영학의 8대 주제라 그래서 첫 번째 회계, 두 번째 재무관리, 세 번째 기업 경영 전략, 네 번째 생산 운영 관리, 다섯 번째 마케팅, 여섯 번째 우리가 배우는 인사 노무 관리, 일곱 번째 경영 조직론, 마지막 여덟 번째 경영학의 기타 주제라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제 뭐 상법, 그다음에 경영 정보 시스템 MIS 뭐 이런 거 등등등등이 들어갑니다. 요래요. 그러면 경영학과 출신 자 보시면 요거 지금 전부 다 뭐예요? 전필이죠. 전공 필수입니다. 말 그대로 전필이라는 건 그걸 이수하지 않으면 학교 졸업을 안 시켜줘요. 그렇죠? 왜 경영학과 이런 8가지 과목이 이게 왜 다 전필인가? 이걸 지금부터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뭐냐?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노무사가 돼서 어떤 기업에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기업에 들어가시면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 혹은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은 어쨌든 하나의 일원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배라는 건요. 우리가 배라는 걸 이제 항해를 하다 보면 배 선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각각 갑판장, 뭐 그다음에 기관장,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배라는 곳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여러 가지 각자 자기 일을 합니다만
이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 그 배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일 겁니다. 그렇죠? 딱 기업은 그래요. 기업은 뭐냐? 정말 배입니다. 기업이 배라면요, 거기에서 CEO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선장인 거죠. 선장. 앞으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우리 목적지로 갈 수 있는지 그것들을 봐주는 사람이고, 그 외의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뭐냐? 각각 자신들의 맡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기업이라는 게 하나의 배예요. 그러면 배는 어쨌든 목적지가 있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업은 도대체 무슨 목적지로 가고 싶은데, 이거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가장 근원적인 질문 같아요. 예.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데? 이거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우리가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 기업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의 목표는요, 이윤 극대화래요. 이윤 극대화. 맞는 말이죠. 그렇죠? 기업은 사실 돈을 벌어야 생존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일정 부분 뭐 어떤 가정을 한다면요, 기업의 이윤 극대화는요, 주주 가치 극대화랑 동일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동일한 이야기라고 해요. 그다음 세 번째, 또 일정 어떤 가정을 했을 때는요, 주주 가치 극대화는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왜 기업의 목표가 이런지를 지금부터 제가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어떤 기업에 자, 어떤 기업의 어떤 경영의 여러 가지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보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 자, 볼게요. 기업이 어느 정도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려주는 가장 좋은 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팩트를.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됐습니까? 근데 12월 31일 날 A는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A는 10억이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B는요 100억을 들고 있었어요. 100억. 자, 물어볼게요. 12월 31일 날 A랑 B 중에 누가 더 돈이 많은 기업입니까? 당연히 당연히 B죠. 당연히 B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12월 31일이라는 요 시점에 딱 보면요, 어느 회사가 더 괜찮은 회사처럼 보이냐? B 회사가 되게 좋은 회사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반쪽짜리 팩트입니다. 왜요? 자,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동안 A는 얼마를 벌었냐면요, A는 그 1년 동안 9억이란 돈을 벌었고, B는 1년 동안 1억이란 돈을 벌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1월 1일 날 A는 현재 1억을 들고 있었고, B는 99억을 들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딱 봤을 때 회사의 규모만 보면요, 누가 더 큰 회사냐? B 회사가 더 큰 회사로 보여서 딱 그 시점만 딱 봤을 때는, B 회사의 규모가 훨씬 커서 B가 더 좋은 회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정 기간이라는 시간을 딱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렇죠. 실제 경영 성과는 A가 훨씬 좋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결국 경영 성과는 A가 훨씬 좋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B보다는 A가 훨씬 더 좋겠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결국은요, 기업의 정확한 어떤 성과를 알기 위해서는요, 특정 시점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모의 정도, 어떤 재무의 상태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의 그 기업의 경영 성과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알면 기업의 정확한 우리가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알려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회계라는 건 우리 여기 과목에 없는데 잠깐 배워두면 좋은 게, 혹시 지금 1차 경영학을 아직 시험 안 보신 분들은 어차피 이거 다 거기 1차에 다 나와요. 예,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계라는 건 별거 없어요. 뭐냐? 여러분이 여기 BS라고 적힌 게 뭐냐면요, 바로 요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1월 1일, 그 다음에 12월 31일이라고 딱 적어 놓은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경영 성과는 여기 IS라는 걸로 보여줍니다. 이게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별거 없는데 재무 상태표라 그래요. 그 회사 기업의 재무의 상태를 보여준다 그래서 재무 상태표. 그 다음 요거는 뭐냐? 손익계산서라 그래요. 그 기업의 1년 동안에 뭡니까? 손실과 이익을 나타낸 우리가 장부라 그래서 손익계산서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원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나온지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뽑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 글씨. 경영학과 왜 이야기 안 해? 법대생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그 회사에 어찌 보면 선장 같은 역할을 하는 최고 경영자 CEO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CEO 말고 한 명 더 중요한 사람 뽑으라면 누굴 것 같아요? 우리 경영학과. 역시 맞아요. 수많은 사람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2인자가 누구라 생각하냐면 늘 CFO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최고 재무 담당자예요. 최고 재무 담당자. 사실 최고 재무 담당자는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 회사에 돈의 자금을 끌어오는 사람이에요. 예. 사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회사를 가보시면 정말 회사 다닐 때요, 그 돈을 잘 관리하는 부서 혹은 돈을 끌어오는 부서가 가장 힘이 세요. 가장 힘이 세요. 회사에서 가장 힘이 센 부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재무부서, 하나가 인사부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노무사 되시면 인사부서로 봐야 되면 양대 축의 하나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인사부서보다 더 힘이 센 데는 역시 재무부서긴 해요. 그러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위치니까,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니까 그 두 사람의 위치를 여기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 여기 회사예요. 회사의 재무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그 사람들의 위치를 한번 뽑아 보세요 라고 하면 어디로 뽑을 수 있냐? 요렇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회사의 딱 가운데에서 회사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서열상 CEO가 위에 있으니까 CEO가 여기 오고 그 다음에 CFO가 여기 올 겁니다. 요렇게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표가 이렇게 생긴 건데요. 요거는 사실 어떤 걸 표시하냐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발을 정자처럼 그려놨잖아요. 자, 여기에서 왼쪽이 뭐가 되냐면요, 여기가 자산이 돼요. 자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위에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부채가 됩니다. 부채.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이 뭐가 되냐면요, 맨 아래쪽이 여기가 자본이 돼요. 자본.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 봐요. 제가 얼마 전에 드디어 서울에 제 집을 하나 샀습니다. 드디어 꿈을 이뤘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말투 딱 들어봐서 아시겠죠? 서울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북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가 어디 출신이냐면 저기 경상도, 경상도 대구 출신인데 서울 올라온 지가 꽤 됐어요. 이제 정말 저도 대학교 때 올라와서 이제 지금까지 회사 다니고 이제 여기 강사 생활까지 했으니까 좀 꽤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드디어 집을 하나 샀어요. 집을 하나 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얼마 주고 집을 샀냐면, 예를 들어 제가 집을 10억 주고 샀어요. 아파트 하나를. 물론 지금 솔직히 말하면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는 없어요. 다 이상이에요. 다 이상. 근데 제가 어쨌든 10억 주고 샀는데, 여러분 그 10억 주고 산 아파트는 제 거죠. 제 거. 그러니까 그 아파트는 누구 거냐? 저의 자산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 뭐라고 하니까 자기 자산이라고 하죠. 또 자동차도 자기 자산이라 그래요. 그렇죠? 말 그대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저의 자산입니다. 얼마 주고 샀어요? 10억. 요렇게 주고 샀어요. 그렇죠? 근데 와, 쌤, 그러면 10억이나 벌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제 돈이 얼마 있었냐면요, 저는 제 돈이 3억 갖고 있었어요. 3억. 3억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7억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합쳐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왼쪽은 제 아파트 자산 10억짜리가 여기 온 거고요. 오른쪽은 내 돈이 뭐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자본이라는 거예요. 내 돈. 내가 얼마 갖고 있었어요? 3억. 그 다음에 제가 은행으로부터 얼마 빌렸어요? 그렇지, 7억.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부채라는 거죠. 맞습니까? 결국 여기서 내가 여기 왼쪽에 있는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돈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냐? 내가 갖고 있는 3억에서 은행에서 7억을 빌려서 이렇게 해서 합쳐서 뭘 샀냐? 내 아파트를 산 겁니다. 이해되세요? 요거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잘 봐요. 가장 첫 번째. 이렇게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기업이요, 사업을 영위하려면요,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기업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야 땅도 사고 공장도 짓고 사람도 고용하고, 그리고 거기 기계 설비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누가 가져오냐? 바로 여기 최고 재무 담당자, 바로 이 CFO가 바로 돈을 가져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회사에 또 돈이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회사 돈, 그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있는데 우리가 회사 돈 일부와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요 돈을 잘 조합을 하면 그러면 가장 저렴하게 돈을 어떻게 조달해 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 생각하는 게 누구냐? CFO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CFO는 늘상 생각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돈과 내 돈, 요거를 조합을 어떻게 했을 때 가장 돈을 저렴하게 빌려 올 수 있을까? 요거 생각하는 거죠. 자, 참고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당연히 내 돈보다 뭘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업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 같은 시대는 뭐가 제일 좋냐면 워낙 저금리예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웬만하면 은행에서 돈 빌려서 하는 게 최고 좋긴 해요. 예. 요즘 그래서 돈을 좀 진짜 많이 빌리시는 것 같긴 해요. 예, 특히나 이제 부동산 쪽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는 그러면 이런 거죠. 자, 보시면 요게 이제 부채와 내 돈을 가지고 오는 비율인데 CFO는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요즘같이 저금리 시대다? 그럼 부채를 좀 많이 가져오고 내 돈은 조금 혹은 이자가 너무 비싸다? 그럼 내가 좀 이 비율을 좀 높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바로 요걸 조절하는 게 누가 하는 거다? 예, CFO가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부채랑 내 돈을 요렇게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요걸 자금 조달을 해오는 거예요. 자금 조달.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마련을 했죠. CFO가 돈을 마련을 하면 CFO는 요 돈을 어떻게 합니까? 요걸 이제 자기가 할 일은 끝이 나요. 예, 그러면 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사장님한테 줍니다. 사장님한테 딱 주면서 자, 사장님 제가 요렇게 돈을 가지고 왔는데 요 돈을 가지고 사장님께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줍니다. 이렇게 줘요. 그러면 CFO가 CEO한테 이렇게 돈을 딱 주면요, CEO는 이제 요 돈을 갖고 이제 뭡니까? 배의 선장이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CEO는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참 그래도 저기 힘든 자리예요. 힘든 자리예요. 뭐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제 사장님은,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사장님을 3분 모시고 나왔는데 두 번째 사장님은 진짜 그 도덕적 해이의 끝판왕이셨어요. 그 당시에 전체 직원들이 정말 보너스를 못 받아가서 난리였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본인은 회사 돈으로 지인들한테 아이패드를 1억 원어치 선물하셨더라고요. 이게 유명한 일화거든요, 저희 회사에. 예. 도덕적 해이 끝판왕이죠. 그래놓고 맨날 이제 직원한테 뭐라 그러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맨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맨날 그때 뭐라 그랬냐면 출근하면서 이런 샹 이러면서 맨날 그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어쨌든 CEO,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되게 힘든 자리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거냐면요. 자, 이 CFO가 조달해온 돈을 가지고 CEO가 이제 딱 받죠. 그러면 이제 CEO가 그 돈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 투자를 했을 때 우리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CEO가 이제 장고 끝에, 오랜 생각 끝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 CEO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토지를 사야 될 겁니다. 일단 토지를 사고요. 땅을 사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합니까? 회사 이제 그렇죠. 공장, 건물을 짓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뭐 해요? 이 안에다가 이제 기계 설비를 넣고, 그리고 사람도 이렇게 고용을 해서, 이렇게 딱 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 제품을 만들 준비를 딱 하는 겁니다. 요게 뭐냐? CEO가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이걸 투자 결정이라고 합니다. 투자 결정.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자, CEO가 이렇게 투자 결정을 했죠. 그러면 이제 저기에 이 공장이 이제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삼성전자 CEO가 우리가 스마트폰에 한번 뛰어들면 어떨까? 그러면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땅 사고 공장 짓고 기계 설비 넣고 사람 고용해서 여기 세팅까지 딱 하는 게 CEO의 결정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제 공장을 가동시킵니다. 여기 공장을 쿵짝쿵짝 가동을 시키면 결국 마지막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탁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냐? 이제 공장에서 우리는 생산하는 거죠. 공장을 생산하고 공장을 뭐 하는 겁니까? 운영하게 됩니다. 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즉 공장의 마지막 결과물에 뭐가 나오냐? 바로 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이. 됐습니까? 자, 우리는 저렇게 물건을 만들고 나면요, 회사는 저렇게 물건을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저걸 만들어서 어떻게? 판매해야겠죠. 그렇죠? 이제 이걸 어떻게? 그렇죠. 이제 만드는 족족 어떻게 합니까? 판매합니다. 자, 이렇게 판매를 하면 회사는 1년 내내 판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판매 실적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볼게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제일 첫 번째 여기에서 매출액이라는 걸 뺍니다. 매출액. 매출액이라는 걸 여기 적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굉장히 쉬워요. 잘 봐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한 대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10대 판매했다. 그러면 얼마의 매출액이 나온 거예요?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매출액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삼성은 이렇게 판매를 하고 난 뒤에 매출액이 다 자기 거냐?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매출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설명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건데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제가 좋아하는 3대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나는 자연인이다. 제 인생의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자연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돈 벌어서 자연인 가고 싶어요. 어쨌든 그거 정말 좋아하고 두 번째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열심히 사시는 분들 되게 좋아해요. 저는. 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그리는 TV 프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민갑부라는 게 있습니다. 왜 웃어 자꾸? 다 보는구나. 역시 나랑 똑같아. 그 서민갑부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서민갑부 그때 봤을 때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저랑 이제 나이대가 좀 비슷한 청년 사업가가 한 명 나왔는데 이 친구가 무슨 사업을 하냐면요. 그 고기 정육점 사업 있잖아요. 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좀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놀랐는 게 1년에 고기 팔아서 정육점에서 매출액이 얼마냐면요. 제가 이거 계산하기 좀 쉬우려고 좀 줄인 건데 1년 매출액이 100억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 경영학과. 나도 이런 탄식이 났어요. 방금 뭐래? 짧고 굵은 탄식.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거 딱 봤을 때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냐. 그때 이제 삼성 다닐 때였거든요. 제가 그때 보면서 이거다. 때려치고 나서 정육점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확실히 고기 사업은요. 정육점 사업은 고기 유통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중간에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 너무. 제가 깜짝 놀랐는 게 1년에 매출액이 100억인데 쉽게 조금 이야기를 하면 원가가 얼마냐? 99억이에요. 그럼 1년에 얼마 번 거예요? 1억. 그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항상 어떤 제품의 매출액이 나올 때는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원가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매출액이 이만큼 나오면 이게 다 삼성 돈이 아니야. 그렇죠? 핸드폰을 만드는 데 들어간 여러 가지 배터리나 디스플레이나 램 같은 그런 것들의 부품값. 그게 바로 우리는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자, 매출 원가. 이거 잘 기억해 놓으면 참 좋을 거예요. 왜냐? 나중에 1차 경영학 때 하나도 안 해야 돼요. 이거 1차 경영학 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 원가입니다. 자, 매출 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스마트폰 하나 만드는데 50만 원에 예를 들어서 매출 원가가 있는데 50만 원. 근데 10대 판매했으니까 즉 500만 원의 매출 원가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빼면 얼마 나와요? 500. 근데 그 500 다 삼성 거냐? 아니요. 삼성은 또 여기에다가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제품을 판매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요. 대표적인 게 뭐냐? 공장에서 시장까지 운송을 해가야 됩니다. 그렇죠? 운송비 들어가네요. 첫 번째 맞죠? 두 번째 가서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잡아 골라 이거 다 해야 되죠. 그렇죠? 마케팅 비용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 비용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판매하고 제품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판매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라고 합니다. 요거. 자, 예를 들어서 판매 관리비가 예를 들어 100만 원 들었다고 해볼게요. 1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빼고 다시 100만 원 빼면 얼마예요? 400만 원. 그쵸? 자, 우리가 자 보시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매 관리비까지 뺀 요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요. 삼성전자가 회사에서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라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 영업 이익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 이게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라 그래서 이걸 영업이익이라 그래요. 사실 이 영업이익이 되게 중요하죠. 여기에 여러모로 참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됐죠? 오케이. 자, 영업이익이에요. 그럼 이제 영업이익이 다 삼성전자 거냐? 아니에요. 여기 또 빠지는 게 있어요. 뭐냐? 잘 봐요. 삼성전자가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는요. 남의 돈을 자기 돈도 썼지만 남의 돈을 빌려온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돈의 중에 일부는 요 빌려온 돈에 대한 대가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은행에 돈 빌려온 거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자, 여러분들 은행에 돈 빌려서 이거 안 내요? 그럼 이렇게 될 텐데 뭐죠? 이자 비용. 그렇죠. 여기에 이제 뭐가 빠지냐? 그래, 영업이익에 첫 번째 뭐가 빠지냐면요, 이자 비용이 빠집니다. 이게 빠지죠. 오케이.
자, 이자 비용을 빼면 우리가 요거를 이제 법인세 차감 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 너무 기니까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요거 바로 볼게요. 자,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 빼면 이제 돈이 나올 건데 그게 또 삼성전자 거냐? 아니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내야 돼요. 뭡니까? 자, 남의 돈 빌린 거에 대한 대가로 이자 냈어요. 그럼 이제 내 돈 아니야? 아, 여기 지금 여러분 선 하나 그어져 있죠. 요 선 안에 누구 하나가 딱 숨어 있어요. 누구 하나 숨어 있어요. 늘 우리 눈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참 많은 걸 해주고 있는 집단이래요. 이게 뭐예요? 그죠, 정부. 정부에다 뭐 내야 됩니까? 세금. 그렇죠. 우리가 회사가 내는 게 뭡니까? 법인세를 냅니다. 여기다가 결국 법인세 비용을 빼야 돼요. 자, 요렇게 빼면요, 최종 마지막 뭐가 나오냐면요, 요게 나옵니다. 우리가 올해라고 하죠. this year. 그러니까 올해. 자, 올해를 회계학적으로 영어로 회계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당기라 그래. 당기. 근데 별게 아니에요. 당기가 뭐냐? 그냥 올해. this year. 아시겠죠? 네. 당기. 그래서 올해 벌어들인 순이익이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당기 순이익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좀 길게 봤는데 잘 보세요. 기업 경영 목표의 첫 번째가 여기서 나옵니다. 뭡니까? 그렇죠. 기업은 어떤 식으로 잘 자금을 조달해서, 그래서 투자를 잘해서 판매를 잘했을 때 최종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당기 순이익. 기업은 뭐냐? 결국 이 이윤 극대화, 당기 순이익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은 투자 결정을 하고 자본 조달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기업의 첫 번째 목표가 여기서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당기 순이익은요, 이제 누구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 거예요. 그렇죠? 이 회사 겁니다. 그렇죠?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회사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 때 자산은 여기 있는데, 그럼 이 회사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남의 돈과 요거 누구 거라고? 내 돈, 회사 돈이라 그랬죠. 그러면 요거 지금 누구 거야? 삼성전자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요 돈이 자기 걸로 요렇게 흘러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기 순이익을 극대화될 수 있게, 이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게 잘 여기 모든 의사결정을 했다면, 여기가 극대화, 맥시마이즈 됐다면, 요 돈이 회사로 쭉 들어오면 여기 있는 자본, 회사의 요것도 어떻게 되냐? 맥시마이즈, 극대화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물어볼게요. 주식회사 삼성전자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돌아가신 우리 건이 형?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누구? 그러면 재용이 형? 아니죠. 누구 겁니까? 삼성전자 주주 겁니다. 그렇죠? 주주 겁니다. 자, 정말 대한민국이 독특하게, 여기는 대한민국이 성장 과정에서 정부와 이런 재벌들이 결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독특하게 우리나라는 주식회사가 마치 재벌들의 자기들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절대 아니죠. 상법상 그 주식회사는 누구 겁니까? 그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겁니다. 주주. 그러면 그 주주가 주식을 사면서 돈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주식을 사면서 돈을 이렇게 넣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 회사의 자본,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드의 주인이 누구 거야? 이 회사 또 누구 거야? 주주 거. 그러면 당기 이익이 극대화됐다면 이게 그대로 여기로 흘러 들어오죠. 그럼 여기가 극대화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 누구 거야? 주주. 그래서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게 두 번째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렇네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제가 아파트를 10억짜리 샀는데, 자, 제 아파트를 10억, 여기 10억짜리 샀는데 돈을 어떻게 빌려왔냐? 제 돈 3억과 은행 돈 7억으로 사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너무나 사실 당연하게도 왼쪽에 자산과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더한 값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렇죠? 같아야 돼요. 맞죠? 내가 10억짜리 아파트 살려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10억이 조달돼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봐요. 여기 지금 왼쪽이 뭐냐? 여기가 자산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오른쪽이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잘 보세요. 요 두 개를 더한 게 자산과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현재 내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온 이 부채는 딱 일정합니다. 이건 그대로 일정하죠. 그러면 제가 이게 일정하다라고 위에 이렇게 바를 하나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이윤이 극대화됐어요. 이 이윤은 누구 거예요? 주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극대화되니까 주주의 가치가 극대화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무슨 사이드예요? 자본. 그렇죠? 그럼 자본이 극대화되면 당연히 이 등식에 의해서 뭐가 당연히 극대화됩니까? 그렇지. 기업의 자산 가치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기업 가치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정확하게 논리가 들어가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요. 경영학 전공자. 그래서 경영학은 실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사실 저도 뭐 이렇게 학부 때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사실
제 잠깐 뭐 그 살아온 길을 잠깐 설명을 하면, 저는 이제 대학교 때 경영을 전공을 하고 졸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금융권에 되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금융공기업이 너무 가고 싶어서, 그래서 원래 그 금감원이랑 한국거래소 쪽 이쪽이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그 제가 4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필기는 다 통과했어요. 필기는 다 통과했는데 인상이 더러운지 면접 가서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거기서 떨어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삼성증권이랑 기업은행이랑 그 다음에 뭐 이제 일반 기업도 한 두 군데 정도 된 게 있어서, 그 중에서 저는 증권회사를 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좀 해가지고 그게 괜찮을 것 같아서 갔어요. 저는 삼성증권에서 무슨 일 했냐면 해외 주식팀에서 해외 주식 트레이더로 일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식이라는 건 사실 모든 산업을 다 분석하거든요. 돈 되는 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다양한 해외 기업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 역시도 그냥 대학교 때 경영학을 단편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저런 거 알려준 사람 없어요. 근데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때 배웠던 게 이렇게 마저 들어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회사 생활 한 10년 넘게 했더니 그게 어느 순간 좀 산업에 좀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면서 이게 딱 아다리가 맞아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괜찮더라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은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사실 여러분들은 기업의 연초부터 연말까지 어떤 식으로 기업이 운영이 되는지를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만 다 하나 본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기업의, 우리 지금 궁극적인 목적이 기업의 목표가 뭐냐, 이윤극대화, 주주가치극대화, 기업가치극대화가 왜 그렇게 되는지 여기서 딱 보여드렸는데요. 자, 다시 일로 한번 와볼게요. 경영학의 8대 주제라 그랬는데, 제가 이 1번부터 8번까지를 그냥 제가 적고 싶은 대로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나름 의미가 있게 적은 거예요. 1번부터 8번이 순서가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잘 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번부터 8번까지는 경영학의 뭐냐, 전공 필수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들어가도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어떤 과를 가도 전공 필수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전공 필수 과정은 사실 우리가 그 뭐죠, 학계 그 편제상 그걸 이수하지 않고서는 학교 졸업을 안 해주죠. 네. 그게 왜 그러냐, 저도 이제 경영학을 전공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이 과목들을 다시 봤더니 알겠는 거예요. 왜냐? 저 전공 필수 과목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기업 경영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건 정말 핵심이에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기업 경영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8개가 어떻게 여기 지금 기업이 1년 동안 경영하는 활동에서 다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여. 여기 1번 뭐라 적혀 있어요? 회계. 자, 볼게요. 저 정말 죄송한데 이거 좀 벗을게요. 미치겠어요 진짜.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우리 인터넷 보는 친구들 저 욕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미치겠어요. 이게 이러니까 더 강의를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답답해서 너무 강의를 못 하겠어요. 이게 좀 낫네. 미안합니다. 제가 좀 복구할게요. 더 자신이 잘할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회계라는 건요, 경영학과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사실 경영학과를 딱 하면요, 경영학과는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숫자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숫자를 싫어하는 파로 나눠요. 저는 사실 숫자를 좋아하는 파트라서 회계 재무를 가장 좋아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증권회사를 갔어요. 금융권을 가고 싶었는데, 보통 이제 숫자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뭘 좋아하냐? 마케팅. 이거는 요렇게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잘 털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케팅. 뭐 요렇게 털면 잘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숫자를 좋아했어요. 근데 경영학 학생들도 참 싫어하는 과목이 회계입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초시생, 우리 애기, 우리 노린이 맞나? 노린이 좀 그런가? 어쨌든 우리 친구 나중에 혹시나 경영학 저 1차 과목을 듣게 되면요, 가장 싫어하는 회계를 제가 제일 먼저 합니다. 이거를요, 경영학 1차 과목에서. 왜 이걸 제일 먼저 하냐? 잘 보세요. 회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기업의 회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업의 회계는 마치 언어라고 합니다. 기업의 언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이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ladies and gentlemen 이러면서 물론 여러분들 잘 영어를 하시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막 이상한 말을 쓰면 여러분들이 저랑 소통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소통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결국 기업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업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수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야라는 걸 어쨌든
어쨌든 알려줘야 되잖아, 그쵸? 근데 그거 알려줄 때 어떻게 해요? 막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우리 회사 좋아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콘서트 하면서 say 우리 회사 좋아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기업은 외부에 있는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기업의 언어를 쓰는데요, 그 기업의 언어가 뭐냐? 바로 회계입니다. 회계. 자, 그 회계의 가장 대표적인, 회계는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우리 용동기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동기 입장. 여러분들 그 용동기 입장.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지금 기업의 1년의 경영 활동을 쫙 보여줘. 기업의 목표가 왜 이런 건지, 기업의 1년의 경영 활동을 쫙 보여주면서 제가 지금 무슨 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냐면요, 기본 베이스 툴이 뭡니까? 회계죠. 예, 회계. 바로 이 장부를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경영학의 첫 번째 출발점은 가장 싫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되는 뭡니까? 1번 회계를 배워야 됩니다. 회계. 왜요? 회계는 기업의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려면요, 결국 경영학이라는 기업 경영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 언어를 모르고는 이걸 공부한다는 건 그냥 밑에 아무런 기초 공사 없이 그냥 모래성 위에 쌓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싫긴 하지만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회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가 제일 첫 번째 저기다 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도 나중에 대학교 노무사 되시고 난 뒤에 꼭 나중에 이거 하세요. 나중에 노무사 되시고 나면요, 좋은 노무법인은 요즘 많이 없애는 것 같긴 하던데, 굉장히 실적이 좋으면 미국에 유학을 그래도 한 1, 2년 정도 보내주는 제도가 있긴 하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에 나중에 석사를 하러 가시게 되면요, 바로 여러분들 석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처음에 뭐 하냐면요, 랭귀지 스쿨을 첫 번째 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어쨌든 거기서 수학을 하려면,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면 그 나라 언어로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언어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최초로 그 경영학의 언어인 회계를 공부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경영학의 언어를 일단 첫 번째로 배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출발해 볼게요. 경영을 이제 언어를 배웠으니까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이제 기업 경영을 하는데, 말씀드렸죠,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장 첫 출발점이 뭐냐? 어떤 회사도 사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니 해도 머니, 그렇죠? 그래요, 머니. 그러니까 돈을 조달해야 돼, 돈을 가져와야 돼. 그러면 그 돈을 누가 가져오냐? CFO, 이 사람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왕지사 돈을 쓸 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면 뭘 내야 돼요? 이자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 돈 쓰면요, 이자 없으니까 내 돈 쓰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경제나 경영에 감각이 없는 거죠. 왜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비용.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시간 중에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신 거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놀 수도 있고, 혹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할 수 있고, 혹은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수많은 똑같은 시간에 여러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와서 수업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인사 노무 관리 강사 중에 저라는 아주 리스키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뭡니까? 이걸 선택하면 반드시 다른 건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포기한 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 그러는데, 결국 내 돈을 썼다라는 건 내가 이 돈을 우리 회사 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데 썼으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은 CFO는 뭘 하는 거냐? 남의 돈과 내 돈, 즉 남의 돈을 썼을 때 이자와 내 돈을 가지고 썼을 때의 기회비용, 이 두 개의 어떤 비중을 잘 조절을 해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가장 싼 값에, 헐값에 가져오는 게 CFO의 역할입니다. 이게 바로 기업 경영의 첫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바로 자금 조달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바로 어떻게 하면 남의 돈과 내 돈의 조합을 잘해서 가장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러한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경영학의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두 번째 기업 재무관리입니다. 기업 재무관리는 사실상 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냐? 남의 돈과 내 돈을 어떻게 하면 싸게 가져올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재무관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다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CFO가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 왔어요. 가장 헐값에 돈을 조달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요 돈을 어떻게 하냐? CEO한테 이렇게 딱 주죠. 사장님 이제 좀 요거 가지고 잘 투자해 주세요. 이렇게 줘요. 그럼 사장님이 요 돈을 어이쿠 해서 받아서 어떻게 하냐? 투자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사장님은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되냐?
가장 성장성이 좋고 미래 전망이 좋은 곳에 잘 투자를 해줘야, 그래야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업의 CEO는 항상 이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항상 장고에 빠지는데, 바로 기업의 CEO가 투자 결정을 하는 게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될 텐데, 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는 경영학의 또 하나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업 경영 전략이에요. 이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백종원 아저씨가 치킨집을 하나 할 때 골목 상권은 어떻게 돼야 좋으냐? 경쟁자가 많으면 피해야 된다. 잠재적 진입자가 많아도 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기업 경영 전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경영학 학문이 바로 그게 기업 경영 전략이에요. 경영 전략.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기업 경영 전략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CEO가 장고 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 사고, 공장 짓고, 기계 설비 설치하고, 사람 고용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제 공장 세팅했어요. 그쵸? 그냥 세팅해놓고 가만 놔두는 거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공장을 돌려야 됩니다. 그쵸? 바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게 그 다음 바로 네 번째 과정이에요. 근데 바로 공장에서 생산과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도움을 주는 경영학의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번째, 생산 운영 관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생산 운영 관리가 됩니다. 여기 네 번째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래요. 자, 보세요. 자, 여기가 네 번째, 생산 운영 관리가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제품이 딱 나왔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그러면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제 어떻게 되냐?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어떻게 이거를 판매해야 돼요. 판매해야 돼요. 자, 이게 뭐냐? 기업 경영 과정, 1년의 과정 중에 다섯 번째, 판매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자, 판매. 기왕지사 판매할 거 잘 판매해야겠죠. 그래요. 기왕 스마트폰을 판매할 거 그냥 판매하지 말고 여기에 전지현이 들고 나와서 막 이렇게 혹은 우리 정우성이 들고 나와서 막 이렇게 하면 멋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판매를 가급적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큰 도움을 주는 경영학의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마케팅이 여기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다섯 번째 마케팅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판매를 잘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매출액이 극대화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매출액이 극대화돼서 이런 원가를 쭉 빼고 난 뒤에 마지막 어떻게? 그 해, 단기, 그 해에 올해 순이익이 가장 극대가 되게 요 모든 의사결정이 딱 되면 여기가 맥시마이즈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맥시마이즈 된 이윤이 싹 흘러 들어와서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주고, 바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이 등식에 넣어보면 주주의 가치가 극대화되면, 자본의 사이즈가 극대화되면 부채가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서 자산이 극대화되니까 결국 기업 가치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와, 쌤 재밌네요. 다섯 번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자, 보세요. 기업이 지금 1년의 경영활동을 쭉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기업이 1년에 이런 경영활동을 쭉 해가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AI 시대니 무슨 4차 산업혁명이니 빅데이터니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고 해도 그래도 사람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고 그리고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AI가 대체를 한다 그래도 사실상 기업은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 두산이 구라치긴 했습니다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미래다 그러죠. 예, 사람이 미래다. 구라치긴 했잖아요. 구라쳤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예, 신입사원 뽑자마자 잘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두산이 구라치긴 했습니다만 이 기업이 1년 동안 경영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는 우리 흔히 말하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회사원, 즉 우리 인적 자원인 거예요. 맞습니까? 바로 그 인적 자원을 잘 관리해야, 그래야 바로 이용 극대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섯 번째, 바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학문.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인사 노무 관리예요. 그게 인사 노무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섯 번째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 선생님, 그럼 일곱 번째 경영조직론은 뭐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인사 노무 관리는요,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수업이 하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인사 노무 관리는요, 뭐냐? 개별 종업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개별 종업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등골을 뾱뾱 뽑아먹을 수 있을까? 등골 브레이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개별 사람들에게 좀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종업원들에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요. 사회 곳곳에는요,
그 뭐라고 하죠? 요거를 구성의 오류라는 그런 하나가 있는데 그 사회 곳곳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개별 사람, 개별 한 개를 보면요, 그 한 개는 전부 다 되게 합리적으로 행동을 해요. 되게 합리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모여 있는 전체가, 자,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데, 그럼 그 세 명이 모여 있는 전체는 어떠냐? 비합리적이거나 불합리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대표적인 현상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원래 예제 드는 거를 일상생활에서 찾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어느 날 운전하다가 이거를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초보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이 친구가 그 하이빔 있잖아요. 하이빔, 그걸 쏘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뒤에서 쏘면 운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미치겠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이빔을 쏘면요, 확실히 그냥 상향등보다는 이게 딱 해보면 훨씬 앞으로 쫙 뻗어가니까 그걸 쏜 사람은 저녁에 굉장히 안전히 운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 앞쪽에 시야가 넓어지니까. 그렇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원래 운전이라는 건 안전하게 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되게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저녁에 상향등을, 저 비상 그 뭐죠? 이거 뭐 하이빔 맞나? 그거를 쐈다고 할게요. 근데 그런 친구가 쐈어. 자기가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어찌 보면 합리적이죠. 그 사람이 저녁에 혼자서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쐈어. 근데 여기 있는 사람도 쏴. 여기 있는 사람도 쏴. 왜? 자기가 전부 다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도로에 꽉 모여있으면 전체는 어떨까요? 엄청나게 위험할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리 개별적으로 열심히 한다 그래도 그 모여있는 전체는 그게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사노무관리는 개별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잘 다루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그러면 이 개별 사람들이 합리적이라 해서 전체가 모여있는 회사 조직이 정말 합리적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사노무관리에서 하나가 더 필요했던 겁니다. 뭐냐? 개별들이 모여있는 전체를 다루는 하나의 학문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7번째 뭐가 들어옵니까? 그렇죠. 경영 조직론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노무사에서는 인사관리와 경영조직론을 같이 선택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시너지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학문이에요, 이 두 개가. 왜냐? 개별 사람들이 모여있는 전체를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사실 연관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사노무관리 교수님들은 다 경영조직론 책을 다 출간을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경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요. 바로 이 개별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전체를 다루는 조직론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경영조직론을 가면 제일 처음에 일단 개인 차원을 배워요. 근데 그 개인이 모이는, 그 다음 뭐 배우냐? 집단을 배우고, 그 다음 그 집단이 다시 모인 전체, 조직 그 전체를 마지막 조직 차원으로 공부를 합니다. 요 세 차원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게 경영조직론이에요. 그게 바로 7번째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나중에 이제 다 끝났어요. 다 했는데, 회사라는 것은 절대 이 기업 혼자서 살아남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회사는 여기 이제 뭘 적용을 받냐? 그렇죠. 여기 위쪽에 있는 정부의 여러 가지 법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특히 회사와 관련된 법률이 뭡니까? 상법과 세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기타 주제로 상법 같은 것도 나오고요. 요즘에는 이러한 모든 시스템이 인적 자원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냐?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컴퓨터를 통해서 굉장히 전선화해서 모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MIS, 이게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약해요. 되게 좀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사실상 경영학은 여기 7가지, 그리고 나머지 기타 주제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에 이 8가지 과목이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자,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8가지 과목을 다 알아야 기업 전체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전필 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가 경영학이라는 학과를 나왔다면 최소한 그래도 기업이 1년 동안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아야 된다라는 그 의도가 전필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많은 경영학의 8가지 8대 주제 중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이냐면요, 여기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 우리 노무사는요, 1차 시험에 경영 관련된 그 과목이 뭐가 있냐? 경영학 개론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경영학 개론에는 요 8가지 주제가 다 나와요. 그렇죠? 요 다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냐? 자, 1차에서는 이 경영학의 개론 8가지 주제가 다 시험에 나오고요. 2차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요거 두 개를 공부해야 돼요. 그쵸?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 물론 이거는 출제위원 측에서 이런 거를 공식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서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 앞에 했던 이야기 똑같아요. 뭐냐? 여러분도 나중에 노무사가 돼서 회사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많은 파트 중에 요 파트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파트는요, 기업의 1년 동안의 경영 활동 중에 하나의 부분에 불과해요. 그렇죠? 결국 이 모든 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막 이동을 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한 부분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출제자의 의도, 이 시험을 만든 그 출제자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 첫 번째, 1차 노무사 1차에서 경영학 개론을 공부하는, 즉 요 8대 주제를 다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요걸 왜 시험 보냐? 그래, 네가 나중에 노무사가 돼서 회사에 들어가면 여기 파트에서 일할 거야. 근데 일 잘하는 사람은 네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좀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1차에서는 이 전체 그림을 좀 보라는 의미로 제 생각에는 그렇죠, 이 8대 주제를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시면 이 8대 주제가 실제 노무사 1차 경영학에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네가 1차를 통해서 경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봤다면 그 다음은 이제 뭐냐? 당연히 노무사는 전문 자격증입니다. 네가 해야 되는 일,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차에서 뭐 합니까? 그렇죠. 우리 인사 파트와 관련되어 있는 인사 노무 관리와 경영 조직론을 포괄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법은 모르겠어요. 법은 제가 뭐 법대가 아니라서, 우리 법대는 여기서 해주겠지만 저는 법은 모르겠어요. 법은 모르겠지만 경영학이라는 학문에 있어서는 어쨌든 저는 전공자고 그리고 관련돼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아마 교수님들의 의도가 이런 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은 이 큰 그림을 머릿속에 일단 첫 시작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공부를 하다 보면요, 항상 좀 그래요. 어떨 때는 되게 슬럼프도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초심을 잃어서 되게 이제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어쩔 때는요, 너무 지엽적인 거에 사람이 막 매몰돼 가지고 그것만 파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걸 왜 첫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노무사라는 시험을 보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이걸 도대체 무엇을 테스트하기 위한 건지를 여기서 다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내가 어떤 너무 작은 거에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내가 지금 노무사라는 시험의 정방향이 아닌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랬을 때 어찌 보면 요 시간, 오늘 우리 딱 첫 번째 시간, 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큰 그림을 그리고 좀 크게 뭔가를 설계해 가시는 데 있어서 여기 지침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항상 노무사 수업의 첫 번째 시간에 좀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이걸 꼭 설명해요. 사실 이거 저 입장에서 좀 힘들거든요. 이거를 아시겠지만 제가 오디오가 안 비잖아요. 그렇죠? 제가 원래 오디오 안 비우는 선생님으로 좀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저는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실제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 다 요거 되게 좋았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노무사는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경영학을 하는 이유는 기업 전체 전반적인 걸 보라는 거고, 두 번째 2차 인사 노무관리와 경영조직론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전문 자격증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객관식을 하는 게 아니라 주관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3차 뭐 합니까? 면접, 인성, 쓰레기인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3차인 거죠. 3차는 뭐 요식행위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어디를 들어갈 거냐면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인사 노무 관리, 여기를 들어가는 건데, 여기 들어갈 건데 우리 시간이 좀 꽤 됐죠. 벌써 1시간 지났어요. 자, 우리 한 10분 좀 쉬고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죠.